예, 이제 기출 문제 정선 마음 문제입니다. 딱 나올 테마들만 가지고 나왔던 기출 문제 어떤 유형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핵심을 또 파악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기출 정선 마음 문제하고요. 다음에 적중 예상 마음 문제 두 개 합치면 80문제인데 80문제 테마에서 아주 중요한 상이 다 있으니까 이 테마를 마지막에 이해하시면 시험장에서 아마 당황하지 않고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시험은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이 19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험에 꼭 하나 나올 거니까 확인하십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하고 나서 볼게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이라는 요 장소를 정하고 요 권역을 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로 권역을 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로 권역 내에서의 장기발전 계획, 이것이 바로 어이가 광역도시계획의 어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은 반드시 광역계획권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요 장소에는 누가 지정할 것이냐가 제일 처음에 딱 나오죠. 그래서 권역의 위치가 이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권역이 나올 때는 이들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지정을 받는다 합니다. 또 같은 도 지역 안에서 시와 군 간의 문제이면 시군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권역을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 보시면 왜 필요한지, 요새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데 신청할 때 왜 필요한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때 의견은요, 바로 시도 시군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그 도시계획이 보내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 통보하면 권역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또 수립한 이걸 다시 승인도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립과 승인 땅에 나오죠. 계획 수립은 이제 권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도지사 또는요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승인 신청합니다. 신청인데 이 승인 신청은 다시 권역 지정권자였던 국장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기한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요, 바로 국장과 도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업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또 시도지사 또는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울 때 잘 안 세우시고 있으면요, 같이 뭘 요청할 수가 있다. 누구냐? 바로 승인권자인 국장과 도지사를 불러와서 처음부터 같이 세우자. 이렇게 요청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수립을 요청도 할 수가 있다. 공동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 군수 일단에서 도한테 처음부터 단독 수립을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럼 이 단독 수립 요청했으면 이 경우도 직접 도가 단독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장기란 말로 하면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후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와가지고 권리 등 쟁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이 또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문제 1번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 수립한다. 바로 X네요. 여러분들 우리 각종 어떤 광역도시계획 또 도시계획들 수립 주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X가 되겠습니다. 1번 X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따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는 건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에는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시도가 공동 수립을 할 때입니다. 자, 지금 다 공동 수립의 요청, 계획 수립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시장 시도가 처음부터 계획이 안 세워지면 다시 국장과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을 또 요구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 신청이 단독으로 신청이 딱 되어지면 한 번 더 시간 주고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5번입니다. 항상 모든 조사할 때 지역을 출입합니다. 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 이 조사 등을 위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는요, 요 출입한 자가 아니고 출입한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또는요, 사회 시행자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이 파트가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도시 기본계획 나왔죠. 모든 도시는 항상 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도시계획이죠. 그래서 모든 도시 단위에서 발전을 위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하니까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합니다. 이걸 권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요, 먼저 장차의 발전 계획, 장기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다음에 단기 실천 계획을 또 수립하죠. 이 도시 계획의 장기 발전 계획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 명칭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와 군 단위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바로 도시만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그 다음에 실천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 관리 계획이 반드시 나오죠. 근데 기본 계획표는요, 저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하나의 관할 구역 특강시군 안에 수립하는 이 도시만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는 또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각종 어떤 교육, 정책, 주택 다 포함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설계, 배치한다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장기 나오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떤 권리와 의무,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지고 권리 쟁성은 또 제기할 수 없다가 또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모든 도시는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와 군 가운데에서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와 군이 있다라고 하죠. 어디냐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이라는 곳에도 속하지 아니하면서 또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또 동시에 인구도 10만 명 이하일 때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딱 나오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요 안에 보니까 하나의 시와 군 단위 토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지면서 이 시와군의 모든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다 모두 반영이 되어져 있으면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수립한 이 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직접 스스로 확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요, 시장 군수일 때는 수립한 이 계획, 기본 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도시 계획들은 먼저 도시 계획들은 둘 다 보시면 수립한 계획을 5년마다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조항이 있다. 검토 조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것은 무엇이냐 묻죠. 2번 문제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가 수립한 기본 계획은 직접 스스로 확정하죠. 국장 승인 신청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바로 1번 X네요. 하지만 시장 군수는 도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이건 뒷부분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입니다. 자, 항상요, 우리 광역 계획이 상위 계획이죠. 광역 도시 계획,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 계획과 도시 계획이 맞지 않다.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번 질문 맞나말 되겠습니다. 3번이죠.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들은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은요, 요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 입안 제한 한상이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 하겠습니다. 4번 가시면 절차입니다. 절차 보시면 우리가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세울 때 보시면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원에 보냅니다. 또 승인할 때 보시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심의도 한다. 해서 사실을 마지막에 공람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절차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은 절차 생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해서 할 수 있다. X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5번 갑니다. 재등 및 검토하면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하죠. 10년 단위 검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갑니다. 이제 바로 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겁니다. 장기 발전 기계 실천을 위해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을 또 입안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갑니다. 보시면요. 자,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바로 토지 이용의 실천 사항 전부 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구죠. 용도 구역, 용용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어떤 기반 시설 설치 등 할 때 그 시설 종류와 유치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요 정비 사업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또 네 번째 보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또 계획 수립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 또 신설되어진 다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어떤 결정과 요 안에서의 수립한 계획의 결정도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요,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입안. 자, 보니까요, 누가 할 것이냐? 도시계획이니까 도시의 장들이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입안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 경우는요, 우리 도지사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입안 사항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지사 수립한 계획들, 또 국토장관이 수립한 계획들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또 둘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또 시학원에 걸치는 각종 어떤 토지 이용사과, 토지 용도제 등인데,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요, 무엇을 조정을 요구했는데, 이 조정을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하기 위해서 직접 입안을 할 수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입안할 때는요, 한 번에 동시에 못하죠. 순서 있게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하여야 한다. 또 상위 계획에 맞게 입안을 하여야 한다. 또요, 상위 계획을 세울 때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같이 동시에 입안,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만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주민들입니다.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입안권자한테 입안의 요청, 입안의 제안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안인데, 요 제안 딱 나면요, 제안될 수 있는 모든 상황 아니죠. 자, 토지 용도제 제한을 못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세워달라. 이 두 가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제한이 있으면 제한 여부를 제한 반대가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준데 이건 제한되어진 그 날부터 45일 해준다. 이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또 필요할 때 30일 한번 연장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면서 돈이 든다. 입안할 때 이 비용에 대해서 제안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협의해서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제안 나오죠. 봅니다. 문제. 입안 설명이나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주민들은 개발 제한 구역 변경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용도구역, 개발장구역 입안 제한 못합니다. 바로 1번 X네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입안권자가 용도제에 대해서 입안할 때는요, 보십니다. 절차입니다. 절차 보시는데 절차가 나오네요. 절차 때 보시면 이제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옵니다. 할 때 보시면 재해 취약성 분석, 또 환경성 검토, 또 토지의 적성평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한다. 다른 앞에 계획들은요, 공청회 했죠. 이때는 공고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 청취한다. 이때 나온 의견들 14일 이상 열람시킬 때 요 열람기한 안에 나온 의견들 검토해서 요 기한 끝나고 60일 안에 다 여부 결정 통보를 다 해준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지방의회 보낸다. 지방의회 보낼 때 다른 계획은요, 30일 아닌데 이때는요, 보낼 때부터 의견 제시 기한을 주면 요 기간까지 의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방에 다 보내죠. 토지 용도제 지방의회 보냅니다. 또요, 시설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 지방의회 보냅니다. 나머지는요, 요건 지방의회 본다는 사항이 없고요. 입주기 전역이 포함되니까 당연히 지방의회 보냅니다. 그래서 용과 기반시설 가운데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보낸다 하니까 지금 나옵니다. 보시면 이번 문제. 토지 용도제 정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제한이 있으면 제한 반대는요, 제한된 날부터 45일 전에 여부 통보를 해준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제한받으면 제한자와 협의하여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예, 부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국장이 직접 입안도 할 수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죠. 가시고요. 자, 입안에서 이제 4번에 결정입니다. 결정 단계로 갑니다. 결정 절차 4번에 있네요. 자, 도시군관리계 입안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 봅니다. 자, 입안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 결정이 딱 나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봅니다. 결정할 것인데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결정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신청했을 때 결정을 한다. 딱 나오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결정 신청을 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사안은 직접 결정합니다. 중요하죠. 이거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입안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입안 사항. 일단은요, 요 입안을 해당 시험을 했으면 요 결정만은 직접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속 결정 사항이 쫙 나오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직접 입안했던 사안들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번 사항들. 두 번째 갑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들. 세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계획에 관한 사항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시가화 조정 구역 같은 경우는요, 우선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한다.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단요, 해양부 장관이 전속 결정한다. 이렇게 딱 나오죠. 절차 보시면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발표 고시를 딱 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협의할 때 보시면 각 급에 맞는 행정기관 장들 중앙장과 협의를 딱 합니다. 하지만요, 어떤 협의사항은 시도시사 등이 협의할 때 그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를 하는 사항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챙겨 보시라고 했습니다. 또 심의할 때 항상 도시계획위와 단독으로 심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에 불러오고 또 도시계획이 역시 참여합니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이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건축물 계획이 포함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보시면 공동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표 고시합니다. 자, 이게 고시입니다. 이 고시할 때 효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효력 발생을 딱 보니까 지형, 그 고시한 날부터가 아니고 따로 요 고시한 사실을 상세하게 밝힌 도면, 즉 지형 도면 요것을 작성해서 발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딱 나오죠. 지형 도면 일반권자가 작성할 것이고 결정권자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똑같이 요 단계에서 이렇게 고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고수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직접 발표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그러나 결정사항이 어떠하든지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보호받는다. 랍니다. 신고할 의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결정 사실이 뭐냐?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이면 3개월 내에 신고의 의무가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도시계획들은 다 5년마다 타당성 정비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오시죠. 그래서 고시의 효과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국토장관이 위반한 것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1번 맞네요. 시도시사가 결정할 때는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국토부와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네 가지가 있다 했었죠. 그런 사항이지만 이것도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이죠. 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요, 건축위와 도계위가 하는 공동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결정의 효과는 결정 고시 한 날이 아니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 한 날부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 결정과 고시는요, 요것도 보시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외에는 해당 시와구는 도한테 요 지형도면도 작성성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님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용도 지역 설명이죠. 자, 우리 관리 지역 설명이다. 통해서 보자. 우리 용도 가운데서 관리 지역은 또 특별한 것이죠.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계획 관리 지역이죠. 어쨌든 간에 관리 지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자, 1번은 어휘입니다. 관리 지역은요,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해서 계획 관리, 농림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생산 관리, 또 자연 보존을 위해서 보전 관리처럼 이렇게 자연 보전 관리 지역이 또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핵선이요. 용도 지역은 어떤 경우든 절대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될 수 있다, 될 수 없습니다. 2번 핵선이요. 바로. 자, 우리 취락지구는 그 뒤에 나올 건데,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입니다. 다른 것은요, 용도지구가 특정 용도지역에 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취락지구 안에서 자연 취락지구는 녹간 농자 안에서, 또 집단 취락지구는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관리지역이니까 일반적인 녹간 농자니까 자연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또 4번이죠.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할 때 해당 특광시군 조례에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각종 어떤 건물 지을 때 다시 조례에서 그 높이와 청소 규모 등을 더 강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이죠. 관리지역 안에 결정이 되어진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보전산지는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6번 사항 시험에 잘 뜬 데 있었죠. 용도지역 지정 특례입니다. 따로 도시군 관리기구로 도시지역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 등으로 결정이 딱 되어버리면 바로 해당 지역이 건물 많이 지을 장소, 도시 지역이 있다는 걸로 보는 곳이 있다 했습니다. 다른 법에서 결정한 어떤 지역 등이 바로 이 법에 있는 용도지역 도시가 된 걸로 본다 하는 것이 있다 했죠. 항어 산택전도죠. 그래서 보시면요. 다른 특별법에서 항만구역 결정한 딱 했습니다. 또 어항구역 결정한 딱 했어요. 어항구역. 그다음에 산업단지 결정한 딱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결정한 딱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발전소 있는 전원개발사구역 발표를 딱 했습니다. 또 도시개발사구역 이라고 발표를 딱 했다고 합니다. 해요. 도시개발. 또 여기 딱 되어지면 건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 도시가 딱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항어 산택전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항만어항은 그 인접하고 있는 토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어야 한다고는 제한이 있습니다.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가운데서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개발 가운데서 수력발전소 요 장소와 그 다음에요. 송전소, 변전소 저는 또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요. 취락지구인 개발지구도 토지 용도지 바뀌지 않는다. 해서 항어 산택전도이면 바로 그 즉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아닌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농공단지는 안 된다 했습니다. 1번 X죠. 자, 어항구역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시 지역에 붙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어디 붙어 있습니까? 농림에 붙어 있죠. 그럼 안 바뀝니다. 취락지구인 개발구역. 이때 아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항만구역인데 도시에 붙어 있죠. 계획관리에 붙어 있냐 안 됩니다. 다음에 특개발지구 이건 뭐 별 문제 없죠. 이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용도 지역들 별로의 핵심적인 설명이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간농자 크게 네 가지 용도 지역 도간농자로 용도 지역 지정이 안 되어지면 지정할 때까지 일단 제일 센 제한 받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또 관리가 생계로 분는데 세분 안 되었다. 세분 할 때까지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자 붙는 관리로 본다. 도시가 다시 주상공 녹지로 구분이 딱 되어지는데 세분 안 되었다. 그러면 녹지 가운데서도 제일 센 자만은 보전 녹지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7번에 1번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죠.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행위자는 보전 녹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는요.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항공시설 보조, 그러니까 공항시설 보조는 항공법,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 개발제한 특별법, 그다음에 개발지구는 개발계획이나 치구단 계획, 그다음에 건축부에서 어디 좀 방화지구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2번에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결정은요 도시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계위의 자문을 통해서 정한다. 아니겠죠? 아닙니다. 자, 3번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다 합니다. 이럴 때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 건물 종류를 결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 결정할 때 보시면, 자, 330제곱미터, 100평짜리가 아닌 투자가 보이면 더 넓은데 아는 것이 보이면요 건축 제한은 더 넓은 쪽 대지에 있는 건축 조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은 각각 주어진 만치 비례해서 합산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요 900짜리 인대지가 하나가 이제 300이 준주거에 또요 보시면 300이 준주거에 600이 보니까요 중공업에 걸쳐 있다. 당연히 어딥니까? 건축 제한은 더 넓은 데 있는 대지 600쪽이 포함이 되어진 준공업 지역에 제한을 적용하겠죠. 준주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에 자, 우리가 용도구역 가운데에서 시가화 유보구역 있죠.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은 이 장소는요, 시가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잠시만 조정, 유보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끝나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유보기간 5에서 20년 이렇게 줍니다.
자, 유보하니까 요 기간 끝나면 개발할 수 있으니까 요 기간 내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이것이 또 대원칙이죠.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우리 일체 행위가 공공사업들도 전부 다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다 했어요. 공익시설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은 얘기죠. 기존의 어떤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법령 등이 전부 다 개정이 딱 되어서 지금은 이런 거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종전처럼 계속 쭉 설 수 있어요. 쭉 쓸 수 있다. 하지만요, 요 건물을 일부러 개축을 하거나 또요 정축을 하거나 또 일부러 뭡니까 저기 용도를 바꿀 때 등일 때 세 조항에 맞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물을요 자연재해 때문에 뭡니까 멸실되어서 재축한다 또는요 대수선한다 등일 때는요 또는 이전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재축은 할 수 없다. 재축은 이전처럼 할 수가 있다. 개축과 정축 등은 안 되어도 재축은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설명이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니까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특례가 또 시험에 잘 떠죠. 특례입니다. 8번입니다. 일단은 우리 사업 시행자 각종 어떤 민간 공공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공사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시설 공단들 많이 사업을 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2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부로 항상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예, 맞죠? 그런데 인가 조건에 대한 이행 담보줘서 이행 보증금 딱 나오면 뭐니까 민간 시행자한테만 할 수 있다. 딱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큰 사업 등에 분할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3번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도 많이 있어요. 이들 처분에서 불만이 있다 할 때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4번이면 X죠. 그 사업 시행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준 자를 청구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5번입니다. 자, 조사 측량 등을 할 때 타인 토지에 보시면 출입 등할 수 있어. 또요, 그 타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동의해주면 방해물 제거, 강제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죠. 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행정은 통지해서 3일 전에 통보해주고 강제 사용도 할 수가 있다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9번 갑니다. 자, 9번 참 잘 나오죠. 우리 시설 부지 가운데서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목주택가 금어진 땅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광주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요, 청구는 형사권이 아니라 그래서 청구에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한다 안 한다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겠다 통보했으면 통보일로부터 다시 2년 안에 실제 현금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죠. 근데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어. 처음부터 매수를 거부하거나 한 대 놓고 매수가 안 될 때 다시 개발상이 허가받아서 토지의 일단의 이용 3층까지의 단독주택과 건생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건생 이용 중에서 단안도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채권을 매입할 때는요, 매수해줄 때는 매수의 방법은 뭐냐? 현금이 원칙인데 그들이 원하는 자한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 할 때 채권도 줄 수 있다. 이때 채권 상기한 10년 범위에서 지방 조례 정한다. 그런데 자, 원치 않아도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바로 비업무용 토지와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와 그다음에 부재부동산 토지이면 강제 채권 초과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입니다. 자, 청구 대상은요 지목이 대안한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십니다. 10년 동안 시행되지 아니했다. 뿐 아닙니다. 10년 동안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실시 계획에 인가도 없을 때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이번에 X가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여부 통보해 주죠. 3개월 X네요. 또 매수하기로 통보하면 그때부터 2년 안에 매수하죠. 1년 X네요. 자, 우리 채권 발행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X가 되겠죠.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저번 시험 문제네요. 1번 주민들은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했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2번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어서 여건이 좋아졌죠. 여건이 좋아지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이 계획만치는요
입안권자와 결정이 똑같죠. 그래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직접 입안 결정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하면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죠. 시도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도시 외 지역으로서 여러분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목적을 대체한 경우는요, 각종 지역적인 제한도 없고 내용도 제한 없이 일절 다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럼 입하도 딱은 뭐 나와야 됩니까? 뭐랍니까?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두장군 30만 있죠. 지정 대상 업무지역 꼭 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12번 가봅니다. 12번 가볼게요. 11번입니다. 개발 행위가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발 행위는 뭡니까?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이 일차다 개발 행위가 신청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은 바로 도시 계획 사업이니까 개발 행위가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항상 조건을 보시죠. 뭐 허가 인가할 때 조건부 허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을 붙일 때는 항상 미리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이행담보자로서 이행보증금 딱 나오면 민간 시행자야 하는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 개발 허가 받으면 착수합니다. 하고 나서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죠. 사용검사 받는데 중공검사 받는 것은 뭡니까?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만 맞죠. 이거 말고 토지 분할과 그다음에 물건 쌓는 것은 검사에서는 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턱 채취 주검사를 받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 우리 개발 행위 허가를 또 제한할 수 있죠. 제한. 각종 녹지라든지 기타 계획관리에서의 보전 필요할 때, 또 주변 침해 우려일 때, 세 번째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일 때, 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일 때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한 3년이 원칙인데, 3년 원칙인데 어떻습니까? 각종 계획 3, 4, 5번이죠. 도시군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일 때는요 2년 플러스 해가지고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바로 그 말 나왔죠? 나왔으니까 4번입니다. 자, 우리 도시계획상에 필요하다 인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최장 5년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항상 이행보증금 나오죠. 조건부 허가 할 때 이행보증이다. 이 나오면 항상 민간 시행자한테만 이행보증금 내치하죠. 지방같이 지방공사다 공공이죠. 이건 이행보증금 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이제 5번이 X가 됩니다. 자, 12번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 설명이죠. 그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기는요, 각종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할 때 투기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인해서 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된 강화되는 것은요, 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요, 해제되는 지역, 완화될 때 지정할 수 있죠. 강화되는 것은 억제할 때는요, 투기가 안 몰려오니까 지정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X네요. 자, 이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정한 장소에서 구역 지정을 딱 할 때 보시면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면적 원래 있죠. 일정이 초과인데 뭐 있습니까? 주거지역 180, 200, 660, 그다음에 190, 250, 500, 1000원이니까 요 규모를 초과할 때부터 봤는데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처음부터 요 규모를요 10%에서 300%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2배로 정했다 하면 180 곱하기 2니까 180 곱하기 2니까 360에서 요 이번 질문은 맞는 편이겠습니다. 토지 거래가 받는 그 대상 토지는 뭡니까? 토지 구역 아닌 토지 가운데서 지상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만 봤죠. 그래서 그래서 인접한 허가 구역을 벗어나서 인접지역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접지역 때문에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자, 구역 지정할 당시에 초과되었던 토지가 하고 난 이후에 분할되었다 할 때 분할되어진 이후에 최초의 거래들은 전부 다 허가 대상이 된다 안 합니까? 그래서 곧바로 허가 없이 아닙니다. 허가 최초는 받습니다. 4번 X죠. 토지 거래구역 내에서의 일방 또는 당사자가요 상방이 국가다 할 때도 허가 신청합니다. 대신요 협의함으로써 허가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가 되어지면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협의가 바로 허가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